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덜 더우신 것 같죠, 그죠?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한미일 3자 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는데요. 고고TV 같은 필부가 뭐를 알 거냐마는,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정치 유튜버를 방송하는 관계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제까지 캠프 데이비드 회담, 한미일 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중앙일보까지 보수지 중심들이 한미일 동맹으로 격상된다. 그 다음에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원칙화 선언적으로 채택되며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한다 하는 게 주로 보수지들의 논조였죠. 대표적인 게 조선, 중앙, 매일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이런 것들인데요. 꿈은 이루어졌다. 누구의 꿈이 이루어졌는가? 미국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미국은 태평양,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려고 일본은 벌써 강력한 동맹으로, 한국보다 강력한 동맹으로 이각체제를 갖췄고, 한국을 끌어들이면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에 대항할 수 있고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이 쑥 들어가 버렸다 하는 게 필부인 고고TV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또는 윤석열의 여론, 또 내년 총선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8개월, 이제 한 8개월 반 남았나요? 7개월 반 남았나요? 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변하는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의 여론 지형이 7개월 반을 이것을 윤석열을 띄울 것인가 하는 문제고, 지금 그동안 윤석열의 외교 정책 1년 3개월을 보면은 한국이 미일에 종속됐다 하는 표현이 적당하며, 또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으로서 윤석열 외교 정책에 맞춤표를 찍었다 하고 고고TV는 생각하는데요. 필부인 고고TV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꿈이 실현됐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헤드라인에 띄운 제목입니다. 미국의 꿈이 실현됐다. 미국은 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한국을 끼우려면서 동아시아의 삼각동맹을 실현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특히 조선일보가 6면에 걸쳐서 전면을 갖다가 실어버려요. 물론 다른 신문들도 2, 3면, 3, 4면에 실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한국이 일본, 특히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에 붙을 수뿐이 없는 구도인데, 한미일 삼국을 보면은 결국에는 일본이 가장 이익을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뜻이 성립됐고 한국은 얻은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게 필부인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수지들은 한미일 삼국, 이게 지금 보면은 공동선언이 아니고 서약식도 없고 협의문도 없고 그냥 선언에 불과한데요.
좀 깊게 보면 선언에 불과한데, 지금 보면은 국내 언론들도 전부 다 그 보도하는 논조가 다른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 YTN이나 이런 데에서 다 방송이 되는데요. 쿼터 4국 수준으로 갔다, 또는 쿼터 4국 수준의 이상이다 하고 보수지들이 띄우죠. 쿼터 4국은 뭐예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죠? 한태평양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는 쿼터 4국 수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보수지들이 띄운 거,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쓰는데요. 나토와 동격이다. 나토와. 따라서 강력한 미국의 동맹으로 우리는 나토와 같이 부상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토 딱 생각하면 뭐죠? 마셜 플랜. 그 다음에 뭐죠? 핵무기, 핵전략무기에 독일, 폴란드 이런 데 배치한 거 7곳에. 우리는 핵무기도 배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경제동맹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뭐 첨단 산업 우리도 일부 갖고 있으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데 이용을 할 뿐이고, 나토,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미국과 경제적인 블록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한국은. 따라서 쿼터 이상이고 나토와 동격이다 하는 거는 생 거짓말이고, 지금 조선일보나 보수지, 특히 조선중앙 경제지들의 그 논조를 보면은 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확인 과정에서, 요번에 캠프 데이비드 과정에서 마치 이 3자 회담의 결과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됐어. 유토피아가 모든 것을 해결해버렸어. 북한의 위협으로서도 해결하고, 중국의 압박으로부터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외교 주도권을 가졌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보시죠. 일단은 대통령실이 지금 이 한미일 삼각회의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보고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하고, 앤더 캠프 데이비드 초대된 정상은 한국에서 윤석열이가 유일하다. 이거 참 창피한 줄 몰라요.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청된 한국 역대 대통령은 윤석열 유일하다. 아니죠? 이명박 있었잖아요. 이명박도 2009년인가 8년에 국빈 방문하고 또 캠프 데이비드까지 갔죠. 동시에 잃어버렸죠. 카트 운전도 하고, 골프 카트 운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띄우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뭡니까? 한미일 어제 협의 과정을 선언한 것은, 선포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제도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수들은 제도화하기를 원했나 봐요. 조선일보를 필두로. 불가역적으로 되기를 원했나 본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국제 증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불가역적으로 제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국민을 우민화하려고 그러는데 기가 차다고 그거 TV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태효가 한 말이,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서 A new era of tailored 글씨가 뭐야? 파트너십이다. 하여튼 김태효가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세 나라, 3개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열었다. 이건 맞아요. 이거를 질주한 게 그동안 윤석열 1년 3개월의 외교예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길어집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가 왜 이렇게 다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동아일보는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고, 조선일보는 윤석열 공산당의 기관지가 되어버렸다.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가 오늘 대문짝만 헤드라인이 1면부터 6면까지 걸치는데요. 기가 찬데요. 세계 GDP의 32%를 차지한 한미일이 안보, 경제 블록을 탄생시켰다. 그러면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하면은 세계 경제의 한 최소한 50% 블록은 되죠. 일본이 한국 편일까요? 유럽 나토 편일까요? 유럽 편이죠. 이런 허무맹랑하게 이걸 갖다가 이 한미일 회담은 안보 블록이에요. 경제 블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 GDP의 32%를 차지한 한미일이 안보 경제 블록을 탄생시켰다. 나토도 한 20% 정도 되죠. 세계 경제 한 16%인가 20% 가게 되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미국, 일본, 나토가 합하면 50%의 경제 블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하면은 한 25% 정도의 경제 블록이 될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씀이 좀 있어서 그래요. 동북아 질서 70년 만에 대격변이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한일 관계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다. 이건 무슨 개소리야? 항상 그래. 한일 회담할 때도 그렇고 한미 회담할 때도 그렇고 한국의 윤석열이가 주도권을 쥐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문재인이 임기 초에 나오는 타임즈의 문재인이가 그 표지에 실리던 식으로 문재인이 네고시에이터, 선장이다, 운전자다, 그런 거랑 똑같은 논조죠. 어떻게 동북아 70년의 대반격이 대격변이 한국이 주도권을 쥡니까? 미국이 주도권 쥐었죠. 일본은 미국에 벌써 편성된 국가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일본은 항상 한국을 끌어들이려 그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일 동맹, 이거 동맹으로 갑니다. 윤석열의 생각은 동맹을 끝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 편성했다. 이렇게뿐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한번 봅시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이에요. 동아일보는 내 종이신문을 안 보니까 하여튼 헤드라인이에요. 동아일보도 한 3, 4면 할애했을 거예요. 한미일 회담 문건에 중국을 직접 언급해버렸다. 위험하고 공격적이다. 미사일 대장 훈련도 정례하기로 했다. 미사일 대장 훈련의 정례하가, 대장 훈련이야 우리 북한한테는 대장 훈련 별로 그 효과 없고, 미사일 훈련 같은 경우는 그 탄도 미사일 방어 구축이라는 한국의 대북 전략에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으나 지금 그 미사일 대장 훈련 정례하기로 한 것은 중국을 타켓으로 한 거죠. 그죠? 따라서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대중국 포위선언을 해버렸다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문제도 중국의 방어에 중국 양안 문제 있죠. 대만 중국 분쟁 문제, 그것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 공동선언문에 윤석열이가 딸려 들어갔죠. 그리고 삼국 정상들이 외교, 국방,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회담을 정례하기로 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봐도 외교, 국방, 안보, 이게 다 미국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중국, 타겟은 중국이죠. 그 다음에 핵심 광물 또는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떻게 할 건데? 중국의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중국의 위협 시에, 또는 북한의 위협 시에, 뭐 북한 중국의 위협이죠. 북한 중국의 위협 시에 협의 공약을 별도로, 협의, 중국 북한의 위협 시에 협의 공약을 별도로 채택했다. 자, 일본 애들이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북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이 더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어제도 중국 애들이 중국과 러시아 애들이 그 일본의 해협을 통과하고 남태평양 밑에 오키나와 해협을 통과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그게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동아일보,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은 하나 될 때 더 강하다. 하나 될 때 더 강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일본과 미국이 하나 될 때 더 강한데,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림은 대중국 선전포고예요. 북중러에 맞서 준군사 경제동맹을 했다. 북한까지 경제동맹 들어가 북중러에 맞서 준군사 경제동맹을 했다. 영내 위협에 즉각 공조한다는 문건을 채택했다. 대북 훈련을 정례화하고 대만 평화가 중요하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힘만 빌리면 돼요. 그리고 침략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근데 대만 평화의 평화 또는 연안 평화, 연안 관계 평화에 대해서 한국이 편성을 했다는 거죠. 자,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보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꾸 반도체 동맹이 갖다가 한국의 반도체가 결국에는 좋게 될 것이고, 한국이 선점했다 그러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부흥을 외치죠.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생산,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5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고, 일본도 전 세계 반도체의 20%를 20%로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한국의 메모리만 있고, 비메모리는 그 힘을 못 썼고, TSMC에서, 지금 이게 경제지하고 보수지에서 나오는 건데요.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공동 표준을 구축한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공동 표준을 구축한다. 최강 드림팀이 뜬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내수 시장이 좋으므로 거의 한 40% 정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배터리는 어느 식으로 표준이 갈지 모르나, 반도체, AI, 바이오는 반도체와 AI는 서구가 표준이 되겠죠. 한국이 편성한 건 좋은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허상을 띄우는 게, 경제 규모가 한미일이 30% 이상이다. 32%, 조선일보는 32%. 말씀드렸죠. 일본과 미국만 합쳐도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7, 8% 돼요. 자, 선도 기술을 한국이 주도한다. 한미일이 주도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조가 선두다. 잘 보세요. 그런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 있고, 반도체 제조 장비는 미국에 가졌다. 그 다음에 일본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가 50% 이상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 TSMC, 네덜란드 ASMR을 비롯해서 다 일본과 미국에 그냥 와장창 투자하고 있죠. 한국에 투자 안 하죠. 그 다음 협력 분야로 가면은
AI, 우주, 양자, 반도체 등을 공동 연구 표준화한다. 한국은 그냥 편성하고 끼어 들어갈 수뿐이 없죠. AI, 우주, 양자, 반도체, 원천 기술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응? 미국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일본이 갖고 있죠. 그죠? 자원무기화 대왕 공급망, 자원무기화에 대항하는 공급망 기조, 공급망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는? 응? 혁신기술 기동타격단, 핵심기술 탈취를 단속하겠다. 이건 누굴 위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첨단 산업, AI라든가 반도체 산업을 씨를 말리겠다는 소리죠. 혁신기술 기동타격단, 핵심기술 탈취를 단속하기. 이거 다 미국의 재편인데 한국이 얻을 게 뭐냐는 거죠. 잘못하면은 뭐 반도체가 워낙 미세공정이니까 뭐 몇 년 내로 미국과 일본에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죠?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한 15년, 20년 전에 애플 아이폰, 그죠? 그거는 산업혁명에 맞서는, 그죠? 인터넷 시대에 맞서는 진짜 제3의 세계혁명 물결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갖고 나오는, AI 챗, 이런 거, 로봇. 이거는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응? 그리고 전기차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우주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양자역학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천 기술을 보면은 특허 같은 게 일본에 많아요. 근데 한국은 원천 기술이나 특허가 없고 따라가는 형국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한미일이 뭐 경제 동맹을 했다. 한미일이 말이지 경제 블록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거 한국의 국력이 어디로 빠져들어갈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다. 저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보 외교적 이익을 미국 일본이 밀어주는 식으로 대한민국 유토피아 세계를 갖다가 왔다는 이런 식으로 논조를 하고 헤드라인을 때리는 조선일보와 보수들은 이게 정신이 있느냐 이거죠. 응? 우리가 요번에 한미일 이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보면 회담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이거는 또 회의를 보면은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회의를 보면은 한국이 미국 일본만큼 큰 이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TV가 볼 때 일부러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 마지막. 그러면은 이 한미일 동맹 강화가 이거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동맹. 왜? 일본은 역사적인 반성을 안 하고 과거의 과오를 반성 안 하고 제국주의 부활을 꿈꾼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윤석열의 담대한 여정과 담대한 외교 전략을 인정할 것인가? 5천만 국민이. 그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미일 동맹 강화가, 이거 동맹이에요. 한미일 동맹이 중국을 타켓으로 했죠. 그럼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일본은 벌써 그랬고, 미국과 일심동체화돼 있고, 한국은 문재인 때, 친중 정책을 펴다가 망했고, 또 윤석열이랑 보수 아닌 보수 꼴통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자. 그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도 보수니까. 그건 항상 진행됐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 그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인구가 14억이죠. 14억. 그 다음에 중국 GDP가, 지금 세계 경제를
차지하는 중국 GDP 한 18% 정도 되죠.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첨단 산업을 막아야 되겠다. 그게 반도체고 배터리 그 원천 기술이고 그다음 AI 원천 기술이고 또 그 양자역학 같은 거다. 중국이 더 이상 그런 분야에서 발전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 디리스킹이냐 디커플링이냐 우리나라만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었고 나토하고 미국은 아니야 디커플링이 아니야 우리 디리스킹이야 중국의 위협이 너무 크므로 우리가 조금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쑥 들어가 있는데 벌써 중국의 경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또 며칠 전 근래에 나오는 게 중국의 경제가 내수가 침체고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얼마 전부터 수출도 안 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그게 중국 놈들을 무식해서 그래요. 그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가 생기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내수가 엉망이에요. 수출도 그렇지만. 그죠? 그게 요새 며칠 동안에 나오는 중국의 중국 2위의 뭐 건설업체가 파산 위기에 있고 어제 같은 경우 흥다그룹이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지금 그 논조를 내는 거 중국은 완전히 망한 나라야. 중국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 중국이란 거대 대국이 그동안 얼마나 인재와 기술을 많이 빨아들였어요. 중국의 기술이 중국이 등소평 이후로 발전한 게 40년이라고 치면은 너무 오랫동안 솔직히 고도 성장을 했어. 한 30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기 20년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후반기 20년은 기술 굴기로 세계 첨단 기술을 다 흡수해가지고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매까지 따라가는 거야. 미국의 특매. 그 일본을 지금 막 능가해. 첨단 기술이. 그러니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막아야지 우리가 산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급성장 40년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봤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 같은 애들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다음에 2위니까 미국이 약 70%의 국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럼 여기서 완전히 망가지실 건가? 아니라는 거죠. 저성장기에는 들어가지만은 40년 동안 발전한 그 저력과 인력과 기술이 이젠 자체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그 첨단 기술을 막아도 중국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고거 TV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한 30년을 급속하게 발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노무현이가 아주 조져버렸죠. 노무현 때부터 저성장에 들어간 게 벌써 20년이 됐죠. 그럼 중국은 저성장 시대를 가나 마이너스로 경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경제로 가면 세계 경제가 죽어버리겠죠. 중국이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면은 이렇게까지 미국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저성장이나 마나 성장을 할 거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고 지금 보수지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봐야 돼요. 일본의 내수 시장과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게 우길성찰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때려잡기 위해서 프라자 합의가 들어왔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과거의 프라자 합의 같이 중국을 때려잡게 들어오는데 일본과 중국의 경제 규모와 인력과 기술이 과연 20년, 30년 전에 일본과 중국이 그 정도가 약할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또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투자를 받고 미국의 기술에 의해서 부흥한 나라지만은 중국은 자체 개발되었고 물론 산업 스파이 같은 거 가동했지만 자체적으로 큰 내수부터 시작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로 확장했기 때문에 내수가 완벽히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IMF 같은 또는 우리가 경제위기가 많이 왔었죠. 우리도 그 정도까지 미국이 허약할까?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전 국가적인 전략을 공산당이 세울 것이나 일본이 무너질 적에 우리가 무너질 적에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윤석열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더 이상의 그 세계적인 약진을 막으려고 한국을 끌어들였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정책일까 하는 게 일반 지시인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찍었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문 보세요.